자, 특수지상권 1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땅을 빌려주시는 분을 뭐라고 소개했죠? 지상권 설정자. 땅 빌린 사람은 지상권자. 질문 드려볼까요? 지상권은 건물을 쓰는 거야, 땅을 쓰는 거야? 뭐 하려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가지려고. 이걸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이걸 소유하려고 땅을 사용하는 게 지상권이다. 됐죠? 이때 저 건물 불 쏴질러도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죠? 건물 불 쏴질러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케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부모님이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맞지요? 그럼 이 지상권 어떻게 얻어지나요? 어떻게 얻어질까요? 저절로 얻어져요? 설정 계약해야 돼요? 오케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하는 계약. 설정 계약을 둘이 해야지. 그럼 계약만 하면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죠. 지상권이라는 뭐를 해줄 것? 등기를 해야 비로소 지상권이 생기게 되어요. 이 지상권을 우리는 약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상권? 약정. 약정을 했잖아, 계약을. 약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생겼으니 그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약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이때 지료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지료는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기간은요? 기간을 안정하면, 계약 기간을 안정하면 몇 년짜리가 돼요? 30년. 최단 기간으로 되니까 30년. 그죠? 복습해야 됩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약정을 안 해도 지상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정 계약을 해야 돼. 주인하고 지상권자하고 계약을 해야지.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이 계약하고요, 계약 없이요? 계약 없이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겁니다. 뭘로 생기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하고요, 등기도 없이요? 등기도 없이 생겨. 이게 특이해요, 그래서. 그럼 법정이라는 말은 뭐의 줄임말?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죠. 지상권이 계약으로 생기면 무슨 지상권? 약정지상권. 법의 규정으로 생기면 법정지상권. 양자가 다른 점은 이건 뭐를 해줘야 돼,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그래, 법정지상권을 뭐를 안 해줘도 돼요? 등기를 안 해도 법률로 생겼기 때문에 등기 안 해줘도 돼요. 그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그거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부터 보실 지상권은 특수지상권이에요. 특수지상권에 1번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무슨 기지권? 자, 성립이용, 임야를 매각하면서 매도인에게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했어요? 특약 없이요? 매수자가 뭐만 인수한 거예요? 임야만 매입을 했어요. 그럼 분묘 주인에게 뭐가 생기게 돼요? 분묘 기지권이 생기게 되어요. 이걸 노트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A가 이렇게 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야 여기 2,000평을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임야를 매각해서 팔았어요. 매매로. 임야만 매매를 했어요. 임야만. 이때 매각할 때, 이 땅을 팔 때 여기에 축사가 있었어요. 여기 뭐가 있었어요? 축사 건물이 있었죠. 건물이. 이 건물 누구 거? A 거. 근데 저 축사가 무허가였어요. 허가 받은 거예요? 무허가요? 무허가도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건물이죠. 건물이라고 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건물이라고 그래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 세 가지를 갖추면 건물이 있다라고 하죠. 허가를 안 받아도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 건물이? A 건물이. 이때 이 땅만 팔아서
B한테. 그럼 이 매수자는 뭐만 인수한 거야? 땅 매수자는 땅만 인수한 거지. 땅만. 뭐는 내버려 두고요? 축사는 내버려 두고 땅만 인수했다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 묘가 있었어. 묘가. 누구 묘가? A 조상님 묘가 이렇게 있었어. 묘가. 묘가 있었어요. 묘가. 그때 이 땅 주인이 뭐만 넘겼어요? 땅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어. 그러면 땅은 누구 걸로 바뀌어요? A에서 누구 소유로? B 소유로. 그럼 여 위에 땅 위에 건물하고 묘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죠. 그럼 이 건물하고 묘가 누구 땅에 자리하게? 누구 땅에? B 땅 위에 묘하고 건물이 자리하게 되죠. 이때 여기 묘주인한테는 뭐가 생겨요? 묘주인한테는? 분묘기지권이 생겨요. 여기에. 분묘기지권이 생기고 건물주에게는 뭐가 생기고요? 법정지상권이 생겨. 무슨 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생겨. 묘주인한테는 뭐가 생기고요? 무슨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등기하고요? 등기 안 해도 이거? 등기 안 해도 생겨. 이거 등기 안 해도. 건물주인에게는 뭐가 생기고요? 법정지상권이 생겨. 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그래도 B는 이 땅을 사가지고요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지금. 그럼 여기에 뭐가 자리하게 돼요? 여기에? 건물 있네요. 그죠? 건물 있죠? 축사 있네. 축사. 축사만 있나요? 묘도 있나요? 묘도 있죠. 묘가 여기 100기나 있어. 100기. 그럼 이 매수인은 여기를 개발을 할까 못할까? 개발을 못하는 거죠. 여기 지상권이 생기면 이 지상권을 몇 년 동안 쓰는 거예요? 주인이? 30년 동안 여기를 쓸 수 있어. 그럼 누가 낭패? 예, 얘가 낭패죠. 낭패. 이 건물 철거를 못 하거든. 지상권이 여기 생기게 되니까. 묘가 있으면 뭐가 생기게 되고요? 이거 이장을 못 시키거든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거죠. 이게 생기게 되면 무지막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쪽에다 손해를. 왜요? 개발을 전혀 못하게 되니까 이쪽에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실무에서 이게 중요해요.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법정지상권이 생기게 되면 누가 망죠? 망하는 거지. 30년 동안 개발 못하니까. 개발을 못해. 얘 망하는 거지. 거꾸로요. 법정지상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매수인은 건물을요? 예, 철거시키고 없앨 수 있어. 묘도 다 없애버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 그럼 이 법정지상권이 언제 생기느냐? 그거 고찰을 해볼게요.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 갖춰야 돼요. 땅과 건물이 지금 자리하고 있죠. 부동산이. 이 건물이 땅과 건물이 동일인일 것. 누구 소유일 것? 동일인이어야 돼. 동일인 소유. 뭐하고 뭐가 동일인? 땅과 건물이 동일인 소유. 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요. 같아졌어요? 달라졌어? 달라질 것. 요 두 단어 기억하시면 되는 거. 두 단어.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될 때? 달라질 때. 왜 달라졌어요? 왜요? 매매로요. 매매로 달라졌네. 이렇게. 매매 기타 사유로.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어요. 경매로 달라지면 돼? 안 돼? 경매로 바뀌어도 돼요. 땅이 경매로 얘한테 넘어갔다? 왜 바뀐 거야? 경매로. 증여로도 돼? 안 돼? 증여로. 땅만 B한테 어떻게 했어? 이거를? 증여를 했어. 매매를 했어요? 증여를 했어? 증여. 그러면 땅 주인이 A에서 누구로 바뀌게 돼요? B로. 왜 바뀌었어요? 매매로요? 증여로요? 증여로도 돼. 증여로도. 세 번째는요. 강제경매도 돼요. 무슨 경매도 돼요? 강제경매. 강제경매 볼까요?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은행이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권자가 하는 거지. 쟤한테 돈 꿔줬어. 얘한테. 근데 얘가 돈 못 갚아. 1억을. 그럼 채권자가 법원에 판결을 얻어가지고 경매하죠? 그 경매를 무슨 경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누가 하는 거? 채권자가 하는 거지. 채권자가 돈 못 받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법원에 판결 받아가지고. 법원에 판결 받아가지고 얘 땅 있는 거 경매 친 거지. 그걸 누가 인수했어? 누가? 낙찰자가 이걸 인수했지. 그럼 동일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소유자가 같아져야 달라져. 낙찰자에게 바뀌었네. 낙찰자에게. 그죠? 그럼 축사는 누구 거?
A 거. 땅은 누구 거? 낙찰자 거. 그러면 A가 누구 땅을? 낙찰자 땅을 몇 년간? 30년간 쓰게 되더라. 그래서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소유자가 같아져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 거. 이게 분리되는 원인이거든요. 분리되는 원인. 분리되는 원인이 매매만 돼요? 다른 것도 되어요?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매매, 기타 사유 이렇게 표현해요. 매매 무슨 사유? 기타 사유 이렇게 불러줘요. 같이 불러볼까요? 뭐라고 불러요? 매매, 기타 사유로 분리가 될 것. 전제 조건은요? 전제 조건은 누구 소유였다가? 동일인이었다가 소유자가 어떻게 될 것? 달라져야 돼. 달라질 것. 왜 달라졌는데? 왜? 매매만으로요? 기타로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질 것. 오케이? 이때 매매로 달라지면, 매매나 증여나 기타로 달라지면 이 건물주에게는 뭐가 생기느냐면, 잘 보세요. 뭐로 생기면? 매매로 달라지면 관습상 지상권이 생긴다고 그래요.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고 그래. 관습으로 생겨, 관습으로. 법으로요, 관습으로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소유권이 왜 분리된 거예요? 왜? 매매, 기타 사유로. 매매나 기타 사유로 바뀌면 무슨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 두 번째는요, 매매가 아니라요, 저당권 실행 경매요. 무슨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권이 분리가 되면, 이게 분리가 되면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 구별 되어주셔야 됩니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나 법정 지상권은 둘 다 뭐가 들어가요? 둘 다 똑같죠? 근데 어떤 학자도 이걸 똑같이 취급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는 다른 거예요. 관습상 지상권이나 법정 지상권은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전제 조건은 누구 소유였다가?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핵심이. 근데 차이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원인이야, 원인. 분리 원인이 다르죠? 매매로 달라지면 무슨 지상권?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지면 무슨 지상권? 이렇게 구별한다, 끝. 저당권 실행 경매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임의 경매죠, 임의 경매. 양 점점 많아져. 복습 안 하면 꽝이야, 꽝.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아요. 하나는 관습에 의해서 생기는 것, 또 하나는 법정 지상권. 그 법정 지상권은 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있어, 이거는. 민법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 366조에. 민법 366조에 정해놓았어. 정해놓았으니까 무슨 지상권? 이거는 정해놓았어, 안 정해놨어? 법에 정해놓지 않았어.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건 뭘로 인정되는 거예요? 관습으로 내려오는 거야. 우리 관습으로 내려오는 거야.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로 바뀌면 무슨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 경매로요. 경매로 바뀌면 무슨 지상권? 오케이. 두 개를 정확하게 외워두실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1월달, 3월달에 살을 붙일 거예요. 살을요. 살을. 이제 살 붙일 거예요. 더하기 할 거예요. 더하기. 몇 개씩이요? 30개씩. 여기다 30개씩 살을 더 붙일 거예요. 예, 시험 무조건 나와 그래요. 여기 무조건 시험 나와요. 지금 이제 첫 발 들였어. 첫 발.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94페이지 그림 보실게요.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요? 동일인일 때만 돼요. 동일인. 전제 조건 동일인. 그랬다가 소유자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 쓸 때 하나만 처분해야죠. 하나만 처분 밑에다 써주실 것. 매매로 분리되면 무슨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 저당권 실행 경매로 분리되면 민법 366조의 법정 지상권.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구별 지어준다.
지역권 만나실게요. 자, 용익물권의 첫 번째인 지상권 만나보셨어요. 두 번째 보실 주제는 지역권. 지역권은 쉽게 말하면 진입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땅을 사는데 진입로가 없어. 그럼 진입로 필요하죠? 그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지역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개념 볼까요?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권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역권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쁘게. 자, 이렇게 도로 있는데 저쪽에 내가 여기 땅을 샀는데 길이 없어. 진입로가 없어. 그럼 길을 내야지 여기 쓸 수 있죠. 오케이, 여기 진입로를 써야죠. 그럼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학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첫째요. 진입로를 내가 내는 방법. 첫째요. 길이 없어 지금. 없으면 맹지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진입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첫째요. 임대차로 쓰는 방법. 임대차는 어떻게 낸 거예요? 사용료 내. 도로 사용료 내고 쓰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의토지 통행권. 우리 소유권에서 공부하셨죠? 주의토지를 뭐 할 권리? 통행할 권리. 통행권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통행권으로. 민법 몇 조가 규정하고 있죠? 이 조문 몰라도 돼요. 이 내용만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만. 주의토지 통행권. 그럼 이 통행권은 무조건 생겨요? 요건이 있어? 그거 기억하셔야 돼. 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법학은. 통행권이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니거든? 언제 생기는 거죠? 인접해야지. 인접해 있는데 뭐가 없어, 옆에? 길이 없어, 길이. 없거나 있는데 부적합한 거지. 두 가지죠? 길이 없어, 맹지거나 있는데 위에 도로가 10km 돌아가야 돼, 10km. 산 넘고 물 건너서 10km 돌아가야 돼. 길 있으나 마나지, 그거. 그럼 얘가, 이 통행권자가 여기를 통로를 쓸 수밖에 없죠. 그 통행권은 그러면 얘가 승낙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놀부가 허락해야 돼요? 허락 없이 쓰는 거야? 오케이, 승낙 없이 쓰는 거예요. A에 뭐 없이 쓸 수 있는 권리? 승낙 얻어요? 승낙 없이요? 왜 승낙 없이 써? 법률이 인정한 거예요, 법률이. 통행권으로. 상린관계라는 법률이 인정해 준 권리. 그럼 이 통행권은 등기부에 또 안 떠.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등기 없이 쓰는 거예요. 등기해요? 등기도 안 해요? 등기도 안 해요, 저 통행권은. 그래,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 그죠? 예. 세 번째. 그럼 A가 여기 통행로를 이렇게 B가 죠. 그럼 통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 여기를 통행하는 사람이? B. B를 뭐라고 불러요? 통행권자. A는 통행지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B는 뭐라고요? 통행권자. A는 통행지 소유자. 자, 이때 여기다 이렇게 길을 냈어. 길 냈죠? 길 냈는데 돈 들어 안 들어? 돈 누가 내죠? B가. 왜요?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파는 거지. 돈 내는 거죠? 그랬더니 A가요. 왜 이렇게 도로가 넓어? 나 좁혀야 되겠어. 여기다 돌을 막 쌌어. 그럼 도로 좁아졌죠? 그럼 방해가 돼야 안 돼, 이 돌이. 그럼 이 돌 치우는 거는 누가 치워야 돼? 누가? A가. 오케이. 도로 내는 돈은? 도로 만드는 돈은? B가. 치우는 돈은? 오케이. 사법고시 시험 문제. 별거 아니죠? 오케이. 이거 완전히 막아버리면 얘 죄 돼야 안 돼, 죄. 교통방해죄라고 그랬죠. 그죠? 교통방해죄로 얘 교도소 간다고.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잖아. 길을 막으면 어디로 가라고. 그죠? 그래서 길은 막는다. 일단 열어준다. 그리고 돈 받는다, 안 받는다? 통행료 안 받아? 받는 거예요. 법은 받게 돼 있어요. 통행료 내요, 안 내요? 내요. 법에는 통행료를 내라고 그랬어. 내고. 통행료 안 내고 내고. 등기부에 뜨고 안 뜨고? 안 떠. 근데 이 통행권은 그대로에 옮겨가야 돼요. 왜? 놀부가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나 여기다 전원주택을 지을 거다. 전원주택을. 왜? 여기 조망이 제일 좋아.
여기서 보면 동네 앞에가 다 보여. 조망이 너무 좋아. 뷰가 너무 좋아. 뷰가. 여기다 짓겠다는 거지 하필이면. 그럼 길이 있어져요? 맹지가 돼요? 그럼 이 길은 그 자리 있어요? 이쪽으로 옮겨가요? 옮겨가. 그래서 통행권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얘가 움직여.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통행권도 움직인다고. 고정해요? 움직여요? 움직여. 이게 맹점이지. 그래 더 삐뚤빼뚤해질 수 있어. 현지는 삐뚤빼뚤해 이 길이. 그러죠? 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움직이니까. 나 여기다 집 질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또 삐뚤빼뚤해지는 거죠? 그래 길은 이렇게 삐뚤빼뚤하다. 이것 때문에 움직이니까. 맹점이 있어요. 저 통행권은 맹점이. 그래서 B가 이 흥부 B가 여기다가 지역권을 설정해달라고. 여기다 뭘 설정해달라고? 지역권을 내줘. 지역권을 내달라고 놀부한테 가서 사정사정을 했어. 놀부가 거절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둘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권을 뭐 해달라고요? 설정 계약을 둘이서 했어. 그럼 이걸 누가 길을 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한 사람은 누구? B가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해서 이 땅을요, 이 땅. 길이 필요한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요역지라고 그래요. 왜 요역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길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B한테. 그래서 이게 요역지예요, 요역지. 길을 내주는 거는 누가 내줘요? A가. 그죠? 이걸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해줬죠? 승낙을 해줘야만 지역권이 설정이 되거든요. 승낙해 주니까 이 땅이요. 길을 내주는 땅. 편익을 주고 길을 내주는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승역지라고 그래요. 왜 승역지예요? 승낙해서 길을 열어주니까. 편익을, 얘한테 편익을 주니까. 승역지. 요청한 건 누구?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면 이거 바뀌면 난리나. 시험 잘 나오니까. 그럼 지역권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진입로는? 요역지에 필요한 게 지역권이지. 승역지한테 길이 필요해요? 요역지한테요? 요역지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길은 어디에 필요한 거야? 요역지 일부에 필요한 거예요? 전체에? 이 전체에 지금 진입로가 없구먼. 따라서 요역지는 어디를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 일부요? 전부요? 전부지 전부. 요역지 어디를 위해서 길이 필요한데? 전부에.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요렇게. 요역지 일부요. 요역지 어디요?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 내줘. 설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일부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만 돼요? 전부를 위해서만 되는 거예요. 일부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전체에 지금 진입로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지역권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요역지. 요역지 어디를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 어디를 이용하는 거? 어디를?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이용하는 권리. 끝. 이게 지역권의 개념. One more time. 쉽게 정리할게요. 지역권은 누구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요역지 어디를 위해서? 어디를 이용하는 권리?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용. 그럼 승역지는 전부요, 일부요? 여기 길은? 여기 길 다 내줘. 돼, 안 돼? 이 길 다 내줘. 여기 100평 다 길 내줘. 돼, 안 돼? 다 달라고 길. 돈 내가 1억 줄게. 돼, 안 돼? 되지. 전부 되죠? 승역지는 전부 되죠? 일부는 돼, 안 돼? 여기만 써. 요 10m만. 전부도 되고 어디도 돼요? 다 되네. 이제 헷갈리죠? 그래 매년 시험 나와. 매년 타켓. 왜요? 승역지하고 요역지를 바꿔내. 이걸 뒤집어서 내.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나 일부를 위해서 성립할 수 있다. X. 요역지는 어디를 위해서만? 전부를 위해서만 가능해요. 전부를 위해서만. 승역지는 어디도 되는데? 전부 일부 다 돼. 왜? 여기 다 써도 되고 일부만 써도 돼. 네 맘대로. 돈만 많이 줘. 돈만 많이 주면 여기 다 빌려주는 것도 됨. 근데 편익을 얻는 건 어디를 위해서만? 편익을 얻는 걸 뭐라고 그래? 얻는 걸. 요역지. 요역지에 지금 진입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길은 어디에 필요해요? 요 일부에만 전체를 위해서 진입로가 필요한 상황이지.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외우면 망한다니까. 그래도 헷갈리면 외우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요?
요역지가 내 인생의 전부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가 내 인생의 전부요? 요역지는 내 인생의 뭐라고요? 전부요. 전부. 뭐가 전부요? 요역지가 내 인생의 전부요. 이래도 기억 안 나면 틀려 그냥. 방법 없어요. 저도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내를 해요. 자, 지역권 끝나고요. 그 다음 전세권 만나보실게요. 지역권은 어디에 길이 필요한 거예요? 요역지에 승역지에? 요역지를 위해서 요역지에 지금 진입로가 없는 상황. 그래 어디를 쓰겠다고? 승역지를 진입로로 내가 다니겠다고. 그게 지역권. 오케이?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역권인데 등기를 안 해? 물권이야 물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뭐예요? 등기 때려 안 때려? 때려야지. 등기 때려야 지역권이 생겨. 등기 안 때리면 지역권 아니야 그건. 통행권은 등기 안 해도 돼. 통행권은 지역권 아니에요. 물권은 뭐를 때려야 돼요? 등기를 때려야 돼. 이 점유권은 등기해요 그럼 안 해? 점유권은. 얘는 등기해 안 해? 점유권은 점유하면 되는 건데 등기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제 등기 안 때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돼. 근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이거? 소유권 등기 때려 안 때려? 지상권 등기해야죠. 지역권 해야죠. 전세권 해야죠. 유치권은 안 해. 왜요? 유치권은 점유하는 거예요. 얘는 등기 때려 안 때려? 등기 안 하는 놈이 두 놈이야.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 안 해도 돼요. 나머지는 다 뭐 하셔야 돼요? 등기라는 물권, 등기를 공시를 해줘야 돼. 저당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저당권 등기부에 나와야지. 때려야지. 자 이제 전세권 만나보실 차례. 전세 우리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 설명 안 해도 되죠? 아니. 세를 얻는 방법. 우리가 집에 세를 얻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세를 놓는다. 세. 그죠? 날아가는 새 아니에요. 세는 크게 이렇게 나누죠. 월세와 전세로. 우리 책은 위에다 어느 걸 썼어요? 월세를 위에다 썼어요. 월세 그리고 전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월세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걸 월세라고 그래요? 매달 받는 거지. 매달 50만 원, 100만 원 받는 거 월세. 차임이라고 그래요. 월세를 뭐라고 그래요? 차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임. 이 계약을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임대차. 그럼 월세 계약은 등기 때려요? 등기 안 때려도 돼요? 등기 안 때려도 임대차는 생기는 거예요. 계약만 하면 돼. 계약만. 그죠? 계약기간 1년, 차임 월 50만 원. 계약만 하면 되지. 나 고시원 월세로 살아. 월세. 월세 50만 원 살아요. 등기하고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이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럼 전세 계약은요? 전세 계약은 두 개로 나눠져요. 전세 계약은 몇 개로? 두 개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컬러를. 예. 전세권으로 등기하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권으로 뭐 해놓은 거? 등기한 거. 전세권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전세금 1억에. 전세금 1억에. 전세권으로 뭐 해놓은 거? 등기해놓은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전세권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나 근데 1억 얻었는데 1억으로 세 얻었는데 전세권으로 등기 안 했어. 등기한 거 등기 안 한 거? 안 한 거. 전세금 얼마인데? 1억인데? 그럼 전세권 여요 안 여요? 아니요. 전세권이 되려면 뭐를 할 것? 등기를 갖다 꽂아야 돼. 등기 꽂지 않으면 전세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꼭 뭐를 해줘야 돼? 반드시? 등기를 꽂아야 돼. 등기 안 꽂으면 전세권 되지 않아요. 나 전세금 10억인데 등기 안 했죠? 전세권 여요 아니에요? 아니야. 전세권의 징표는 반드시 뭐를 해줄 것? 이거야 이게. 이게 생명이야. 등기가 생명. 근데 얘는 등기를 안 했죠.
너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했어. 그럼 등기를 하면 전세권, 등기를 안 하면 미등기 전세. 쉽네. 무슨 전세? 미등기 전세.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미등기 전세. 권자 넣으면 안 돼요. 권자 넣으면 뭐가 돼 이게? 전세권이 돼. 전세권. 이건 전세권 아니야. 그냥 뭐라고요? 미등기 전세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이걸? 다른 말로?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는 뭘로 구별이 되어요? 매달 내냐 일시불이냐 이거지. 매달 내면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 일시불로 내면, 그리고 이건 뭐가 되어 있을 것? 등기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등기한 거예요? 등기 안 한 거예요? 등기 안 했죠. 안 한 걸로 따지면 전세권으로 등기 안 했으니까 전세권이 될 수 없어. 근데 세를 어떻게 내? 매달 내요 일시불로 내. 얘가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임대차도 아니고 전세권도 아니야 이 자식은. 얘 족보 그럼 어디야? 임대차를 뭐라고 그래 얘를?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이야. 왜 채권인데? 계약만 하면 되잖아. 전세권은 등기돼 있죠?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입니다. 물권.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 얘는 미등기 전세는 물권이요 채권이요? 중성이야. 중성. 얘 뭐라고요? 중성이야. 얘 애매한 거지. 애매한 거지. 여기다 집어넣자니 등기가 안 돼 있어. 저기다 집어넣자니 일시불로 내. 애매하죠. 근데 우리 현실에는 세를 줄 때 어느 게 많아요? 위에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 우리 현실에는. 그죠? 이게 제일 많아. 그럼 등기를 안 한 대신에 얘는 확정일자를 받죠. 전입신고하고. 그래서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확정일자부 뭐라고 그래요? 임차권이라고 불러. 임차권이라고. 그러면 족보가 어디에 들어갈까? 잘 보셔.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그럼 얘를 학자들은 어디다 편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임차권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이렇게 부르시면 쉬워. 좋아요. 안 헷갈려요? 뭐라고 불러줘요? 잘못하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그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전세를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금 1억 주고요. 그럼 이때는 최단기간을요. 최단기간이 몇 년 보장되는 거예요? 1년이야. 1년. 몇 년? 1년 보장돼요. 전세권으로 뭐 해놨으니까요? 등기된 거는 최단기가 1년이야. 1년. 그럼 이건 등기한 거예요? 등기 안 한 거야? 등기 안 한 거. 미등기 전세라고 그랬죠?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요거는 최단기간이 몇 년? 2년. 이게 2년이야. 2년. 2년 동안 살아. 2년 보장이야. 2년 보장.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 시험 아주 잘 나와. 얘는요. 임대차는 최단기 있어 없어? 없어. 최단기가 아예 없어. 뭐가 없어요? 최단기가 아예 없어. 임대차는.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기간이 오늘 만료되었어요.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 주인께서는 보통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가라 마라 얘기하죠. 방을 빼라든지 아니면 월세를 올린다든지 얘기를 하죠. 근데 한 달 전까지요. 1개월 전까지 말이 없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요. 6개월에서 얼마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연락이 있어요? 연락이 없어요? 말이 없어. 말이.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말이 없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는 거죠? 그것을 아까 제가 뭐라고 소개했어요? 법정갱신이요. 무슨 갱신? 법정갱신이 돼요. 법정갱신. 법정갱신 돼요. 여기도 계약 끝날 때까지 말이 없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끝날 때까지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법정갱신이 돼요. 자동으로 연장돼요. 자동으로. 자동 연장돼요. 연락 오면 연락이 없으면. 연락 없으면 자동갱신 돼요. 저절로.
이때 계약 기간은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갱신되면 여기서 기간 얼마짜리 될까요? 2년. 여기 기간 얼마짜리 돼요? 2년. 나 고시원 월세 산다. 고시원 월세 사는데 무슨 갱신됐어? 자동으로 갱신됐죠? 그럼 계약 기간 어떻게 돼요? 기간 없는 걸로 돼요. 뭐가 없는 걸로? 기간 없는 새로 돼요. 기간 없는 임대차. 기간 있는 거 없는 거? 기간 없는 뭐로 바뀌어요? 임대차로 바뀌어요. 기간 없는 임대차. 그럼 전세요. 전세 1년 줬는데 말이 없어. 그럼 계약 기간 얼마로 돼요? 똑같아. 그냥 기간 없는 걸로 돼. 만기 없는 걸로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예요. 자동갱신. 그럼 여기는 몇 년으로 돼요? 2년으로 바뀌어요. 2년. 여기는 2년만 살 수 있어요. 2년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럼 이때 끝내자고 하는 건 누가 끝내? 우리 끝내자고. 우리 끝내. 여기 누가 끝내자고 그래요? 끝내자고. 주인이에요? 세입자가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끝낸다. 여기는 누가 끝내자고 그래요? 누가 끝내자고 그래요? 자, 책 보세요. 전세 볼게요. 전세권 199페이지. 1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세금 나와 있죠? 전세금 보기 전에 왼쪽에 198페이지 왼쪽에 그림 볼까요? 그림에 2번 볼게요. 2번. 전세권의 성립에 보면 그림 하나 있지요? 전세 놓는 분을 뭐라고 그래? 전세 놓는 주인을? 설정자. 세입자를요?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임대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임대차에서는? 주인이 뭐가 돼요? 주인이? 임대인. 세입자는? 임차인. 근데 전세권에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주인을 뭐라고 부르고요? 설정자. 세입자는? 전세권자. 그럼 이 전세권은 저절로 생겨요? 계약을 해야 돼? 설정 계약을 한다. 동그라미. 설정 계약에 동그라미.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두 번째는 뭐를 걸어줘야 돼요? 전세금. 쓰세요. 전세금 1억. 1억도 되고 9천도 되고 둘이 계약한 대로 넣어주면 되죠. 세 번째는 반드시 뭐가 될 것? 등기. 세 가지가 있어야 전세권이 성립해요. 첫 번째는 무슨 계약을 하고요? 설정 계약을 한다. 두 번째는 전세금을 건다. 그죠? 세 번째는 등기를 때린다. 오케이? 전세권 등기하려면 돈 들어 안 들어? 들어. 그죠? 예, 돈 6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 들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미등기 전세가 많어. 왜 많어? 돈이 들어. 돈이. 그죠? 그래 이걸 싫어해.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해. 서로. 돈 들어가니까. 다음 우측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볼게요. 쌍괄호 3번 존속기간의 별표. 1항 312조 1항 312조 1항 이거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읽어주세요. 312조 1항 2항 3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 몇 년? 10년. 두 번째 항.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3항. 전세권의 설정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을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1항. 최장기가 몇 년? 10년. 10년. 두 번째요. 존속기간을 1년보다 짧게 정하면 몇 년까지 보장? 1년. 쓰셔요. 최단기 1년. 최단기가 몇 년? 1년입니다. 미등기 전세는 2년. 주택임대차는 2년이에요. 상가임대차는 1년. 다 틀려 그게. 다 달라요. 3항.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한다 못한다?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4항. 4항의 별 3개. 4항의 별 3개. 4항 왼쪽에 적어주세요. 법정갱신이라고. 법정갱신. 그리고 4항 밑에 여백 있죠? 밑에 여백이에요. 밑에. 중간에 여백 있죠? 그죠?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법정갱신은 언제 되는 거예요? 요걸 적어주세요. 두 가지가 법정갱신의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
법정갱신이 일어나려면 요건이요. 요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까지요? 6월에서 1개월 전까지 주인이 뭐가 없을 때? 말이 없어, 말이. 그래야 법정갱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네. 6개월에서 한 달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우리 2개월 전 바뀐다고. 바뀌었어요. 바뀐대요. 2월 달부터 바뀐다. 이거 전세권 아니에요, 선생님. 전세권은요, 법을 바꿔야 돼요. 전세권은 민법이죠. 민법에 있어, 없어? 여기 보세요, 여기. 선생님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전세권이에요, 미등기 전세예요? 지금 선생님 이것도 지금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이 얘기야, 이 동네야. 이거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을까? 미등기 전세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의 규제를 받아요. 무슨 법의 규제 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의 규제를 받아요. 특별법. 민법이요? 민법 아니에요. 민법 아니야. 민법은 못 바꿔, 이거. 민법은 1960년대 만들어지고 한 번도 못 바꿔서 지금까지. 복잡하니까. 민법 바꾸면 우리나라 질서가 다 바뀌거든요. 그래, 민법은 못 바꾼다. 공법이나 중개법은 언제 바꿔요? 세법이나 이런 건 언제 바꿔? 매년 바꿔, 매년. 그죠? 예. 안정성이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매년 바꾸는 법을 우리 보고 공부하려니까. 그죠? 그래, 세무사님도 잠깐 어디 외국 갔다 오면 법 바뀐 거 모른다니까. 근데 민법은 똑같아요. 바꿀 수 없어, 이거. 거래 질서가 다 깨지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지금? 예, 요거예요, 이거.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얘기. 그리고 바꾼 게 아니라 바꿀 예정이라는 거예요. 바꾼 거 아니라니까? 바꾸려면 어떻게 돼, 이거? 특별법 바꾸려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거든요. 통과된 거 아니거든요. 논의만 하고 있다고, 논의만. 바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전세권은 뭐에 적용을 받아요? 민법에. 임대차도 뭐에 적용을 받아요? 민법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여기에요, 여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이 계약 끝나기 얼마 전까지 얘기가 없으면 6개월에서 1월 전까지 아무 연락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동갱신돼요? 자동갱신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전세금 어떻게 돼요? 전세금은 법정갱신이 되면 전세금 얼마로 돼요? 전세금은 그대로.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오케이. 법정갱신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전세금은 얼마짜리가 되고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전과 동일, 종전과 동일. 종전과 동일하게 바뀌어, 동일하게. 다만 기간은 어떻게 바뀌어? 기간은 종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 종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기간 없는 걸로 바뀌어요. 뭐가 없는 걸로? 기간 없는 걸로. 즉 만기 없는 거, 만기 안정한 걸로 바뀌게 돼. 이렇게요. 자, 그게 312조 사항. 312조 사항 볼까요? 법정갱신 볼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얼마까지? 6월에서 1월까지. 거기 별표. 전세권자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때. 통지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하고 뭘로 보아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를 놓은 거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별표. 존속기간은 종전과 동일해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종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종전과 동일한 걸로 본다? 정함이 없는 걸로? 만기가 없는 걸로. 만기를 안 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종전과 동일해요? 전세금. 전세금만 전하고 쌤. 여기 시험 문제. 그럼 이 법정갱신은 계약으로 한 거예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계약기간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연장된 거죠? 그죠? 그럼 등기를 새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왜? 법률이 갱신해 준 거니까 등기 없이 돼요, 이거는.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별표. 19의 정답. 19의 정답, 23의 정답.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되었단 말이지. 법률의 규정으로. 그러니까 등기를 새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법정갱신을 보셨어요. 참고로 기억할 거는요. 임대차에는 법정갱신이 있어 없어요? 임대차, 지금 이 얘기가 전세권 얘기예요. 전세권 얘기. 임대차가 아니라 무슨 얘기요? 전세권에 있는 법정갱신 얘기예요. 임대차에도 있고 전세권에도 있고 미등기 전세도 있죠. 지상권에는 없다고 그랬어. 그게 시험 문제, 간평사 문제. 지상권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된다고? 소멸되고 법정갱신이 안 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권에서 기본적인 제일 헷갈리는 거,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건 이 부분. 뭐하고 헷갈려요? 전세권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헷갈린다고. 이걸 구별 못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신다니까. 이거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법정갱신이 있어요, 없어요, 법에? 임대차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요것만 할게요. 임대차 빼고. 전세권만 볼게요, 전세권만. 전세권만 볼게요, 전세권만. 법정갱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끝내자고 그래요? 법정갱신 되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간이? 정한 걸로요, 정하지 않은 걸로? 그럼 무한정 살아요,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끝내자고 할 수 있지. 누가 끝내자고 그래요? 누가 끝내자고? 누가 끝내자고요? 둘 다. 우리 둘 다 끝내. 둘 다. 시험 문제 둘 다. 여기서는요. 주택임대차에서는 누가 끝내자고 그래? 세입자만. 임차인만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누구만 끝내자고 그래요? 임차인만 끝내. 이 말이 가능해요. 주택임대차에서는 누구만 끝내요? 임차인만. 전세권에서는 둘 다. 요게 틀려, 요게. 주택임대차는 세입자, 이 세입자를 법적으로 우대해 주는 거예요. 세입자가 약자라고 보아서 이분을 우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누구만 끝내자고요? 주인은 끝내자고. 못해. 2년 동안. 2년 동안 주인은 내보낼 수 없어. 그럼 끝내 그러면 몇 달 뒤에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계약이 끝나요. 해지가 몇 개월 뒤에 됨? 6개월 뒤에. 미등기 전세에서는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해지가 돼요. 이게 또 다르네. 여기 또 다르네. 오케이. 자,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십시다. 전세권하고 미등기 전세를 구별 짓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죠? 전세권은 뭐라고 할 거 반드시? 전세권이라고 등기부에 떠야 돼. 얘는 등기 안 해도 돼. 오케이요? 그럼 최단기가 다르죠. 첫째는 최단기가 달라요. 두 번째는요. 법정갱신을 줘 안 줘? 둘 다. 주는데 내용이 틀려. 내용이. 얘는 기간이요. 정함이 없는 걸로 바뀌고 얘는 기간이 2년짜리로 바뀌어. 2년짜리로. 그럼 끝내자고 할 사람이 누구야? 끝내자는 걸 누가 끝내자고요? 여기는 둘 다 끝내자고 그러고 여기는 누구만? 임차인만 우대한다. 임차인. 세입자 우대. 전세권은요? 누가 끝내자고요? 그럼 둘 다 끝내자고 그런 거는 우리 입법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세권을 만든 이 입법자는 전세권이나 주인이나 세입자나 우열이 있다는 거예요? 지위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니까 서로 끝내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에서는 주인이나 세입자나 똑같다는 거야. 둘 다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누구를 우대하는 거예요? 주인이 세고 세입자는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만 보호하자고? 임차인만 해지권을 준 거예요. 임차인만. 왜? 얘가 약자로 보아서. 얘가 약자야. 약자. 약자를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얘를 특별히 우대하고 있어. 주인법은. 근데 전세권은요? 똑같다는 거야. 지위가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지권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배경이 틀려. 배경이. 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건 계약 기간 동안 살면 되겠네. 그죠? 사는 거죠? 살다가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할까? 끝나면 그냥 나가요? 전세금 받고? 얘 전세금 받고 나가야지. 내가 그냥 왜 나가? 올해 시험 정답 드려볼게요. 올해 시험 전세권의 정답.
새 준 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세권 설정자. 새 얻으신 분은 전세권자. 구별되시죠? 전세권은 등기부에 전세권이라고 떠 안 떠? 떠요. 그죠? 전세금도 떠. 전세금 1억. 그 다음 전세권이라고 뭐가 떠요? 등기가 떠. 등기. 이거 떠야 돼요. 그래야 이걸 전세권이라고 불러준다. 그죠? 그럼 등기가 돈 들어 안 들어 이거? 그래 주인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얘도 싫어. 왜? 돈 들어가니까. 그래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미등기 전세요. 그런데도 전세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금액이 커. 전세금 금액이 커. 그게 저희 여동생이 한남동에 집 사고 저쪽 강남에도 아파트 2개를 샀어요. 그리고 지는 전세 살아. 아파트 값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우리 1년에 제 물어봤어. 너 얼마나 가격 올랐어? 그랬더니 저 한남동 거하고 저쪽 강남 거, 개포동 거 2개가 3억씩은 올랐다는 거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돼요 지금. 1년에 6억이 올라간 거예요 값이. 가만히 앉아서. 얘는 이쪽 아니에요. 정식 직업 이쪽 아니에요. 교직에 있어요. 교직에 있어요. 제 신랑도 그렇고. 어쨌거나 얘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 자기가 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월급쟁이보다 더 오르는데 가격이. 거꾸로 그동안 얘가 집 산 거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참고로. 제 신랑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대기업 임원인데 이혼할까 말까 그랬어요. 왜요? 얘가 교직에 있는데 아파트를 좀 샀어. 왜? 계속 새 살으니까 아파트 살려고. 사는 것마다 올라갔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 정보를 누가 줬는 줄 아세요? 누가요? 제 신랑 누나가 줬어. 누나가. 그 누나가 중개업을 하셨거든요. 농협 다니다 때려치고 중개업을 하셨어. 여의도에서. 근데 그 누나분이 신화적인 분이라서 7번 연타석으로 따블을 냈어요. 가격을. 7번 연타석으로. 수익을 배를 냈다니까. 그럼 5천만 원 사면 얼마로요? 1억으로. 그럼 1억 사면 2억으로. 2억 사면 4억. 그게 몇 번이요? 7번 연타석 승률 200%예요. 그러니까 옆에선 다 뭐라고 옆에선 다? 신이죠 신. 그리고 여동생하고 얘 신랑하고 이렇게 월급으로 이렇게 살으니까 처음에 시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았어요. 방 한 칸에. 한 칸에 시어머니 모시고 시동생 모시고. 진짜로.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얘를 안 보낸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니 그래도 얘가 서울에 명문대 다니고 그래가지고 신랑 골라왔는데 키도 요만해요. 키도 요만하고 방은 그랬더니 집 없다는 거지. 부모님은 그랬더니 시어머님 혼자. 방 한 칸에. 그래 어머님이 절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 시누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세상은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 이러면서 알려준 거예요. 뭐라고요? 부동산을 해봐. 그래서 그 시누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샀죠. 사는 족족 실패해요. 사는 족족. 그리고 신이라는 이름이 쏙 들어갔어요. 이제. 이혼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러다 최근에 갑자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지네들 살려고 이렇게 사둔 거거든요. 갑자기 막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알 수 없죠. 실력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신우이라는 분 실력이에요. 그게. 운이죠. 운이죠. 물론 공부를 했겠지만. 저는 실력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게 뭐 대박을 냈다. 이게 실력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운이라고 봐요. 운이. 근데 공부는 이건 실력이죠. 운 아닙니다. 아무리 찍어도 안 맞아요. 아무리 찍어도. 20개 찍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확률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전세금 7억이더라고요. 전세금 7억인데 그건 액수가 작아요, 커요? 크니까 전세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액수가 작을 때, 클 때. 그래야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죠. 이때 전세권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특장점이 돈 안 주면 주인이 돈 안 주면 집을 경매할 수 있어요. 번호 몇 번? 3번. 예, 전세권자는 집 경매권이 보장돼요. 경매권이. 집을 경매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아니에요? 아닌데도 전세권자가 사는 집 경매 칠 수 있어요. 그럼 소송하고요? 소송 안 하고요? 안 하고. 소송도 안 하고 경매를 붙여버릴 수 있어. 재판하고요? 재판 없이 돼요?
재판 없이 전세권 이 서류만 가지면 경매 칠 수 있어. 그럼 누가 돈 안 줄 때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빼줄 때 집 경매할 수 있다고. 경매는 왜 하는데 그러면? 돈 받으려고, 전세금 받으려고, 전세금 빼가려고. 그죠? 이 전세금 빼가려고 그러는 거지. 누구보다 먼저 빼가요, 경매에서? 후순위자보다.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내 전세금을 먼저 빼가는 거지. 은행보다 내가 먼저 빼가. 단 등기가 빨라야 돼. 은행보다 뭐가 빠를 것? 등기가, 설정 등기가 빨라야지. 은행 저당권, 나 전세권. 이 등기가 빠르면 내가 먼저 갖고 늦으면 뒤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집을 뭐 할 권리를 보장해줘요? 경매권. 그러면 전세금 빼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래서 액수가 크면 전세권으로 등기해준다. 액수가 그냥 한 1억이나 이 정도면 그냥 확정일자 받아도 돼요. 그 정도로 충분하니까. 근데 액수가 좀 크거나 이러면 이렇게 꼭 해준다. 전세권 등기를. 그러면 끝나게 되면 주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주인이 세입자한테 빼줘야 될 건 뭐예요? 빼줘야 될 거는? 전세금이죠. 전세금 1억을 빼줄 의무가 생기죠. 이거 빼줄 의무가 생겨. 그래서 부동산 업자께서는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부동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전세금 1억 통장 준비해서 오세요. 그럼 세입자한테 뭐라고 그래? 전세권자한테는? 말소 서류죠.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말소 서류 챙겨오세요. 말소 서류. 전세권 무슨 서류? 말소 서류 챙겨오세요. 오실 때 집 키도 가져오세요. 집 뭐도 가져오세요? 키 가져오세요. 키. 그래야 집을 비워주니까. 요걸 해주는 거지. 요거를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맞교환한다. 맞교환. 무슨 교환? 맞교환. 맞교환을 우리 민법은 뭐라고 표현해요? 동시행관계 있다고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면 둘이 동시행해야 될 건 뭐하고 뭐다? 주인이 해줘야 될 건 뭐라고요? 전세금 반환, 전세금을 가지고 오는 거, 전세권자가 해야 될 거는 키라고 시험엔 안 나와. 목적물 인도. 방 비워주는 거지. 그래, 방을 비웠어도 말소가 안 돼 있으면 전세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 이거 말소 서류까지 이거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슨 관계 있다고요? 동시행관계 있다. 그럼 동시행관계 있으면 주인이 돈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돈 안 주면? 안 주면 어떻게 한다 그냥? 나도 안 주고 버틴다. 그냥 뭐 한다? 버텨. 얘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버텨.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동시행 뭐라고 표현해요? 항변권이 있다. 얘가 줄 때까지 나 버티고 살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도 돈 안 주면 마지막 하는 건 뭐예요? 경매에서 내가 돈 빼가는 거지. 오케이? 질문. 자, 토요일 날 11시에 전세 계약 끝났어요. 종료됐죠? 오케이. 전세금 가지고 와야죠. 여기는 방키하고 말소 서류 가지고 와야죠. 여기 준비 딱 해가지고 왔지. 왔더니 이분이 전세금을 안 줬어. 준비 안 됐대. 나 준비 안 됐어. 나 돈 모자라. 준비 안 됐는데 질문 드릴게요. 전세권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 죽었다? 네? 질문. 법정갱신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법정갱신이 된 걸까? 안 된 걸까? 오케이. 법정갱신 언제 돼요? 얼마 전에? 늦어도 얼마 전에? 한 달 전까지 가타부터 말을 해야지. 나가라든지 말라든지. 이때까지 연락 있었어 없었어? 예? 나오라는 거지. 얘 내보내겠다는 거지. 그럼 미리 연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너 이사 가라는 거지. 전세금 줄 테니까 나가라고 미리 연락한 거지. 그럼 법정갱신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오케이? 법정갱신 되면 연장되는 거야. 그다음 법정갱신은 안 됐죠. 그럼 전세권은 살아있어 죽었어? 전세권은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요게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등기부에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계약 기간은 끝났지. 그럼 전세권은 살아있다, 죽었다? 자, 이때 전세권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전세권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집을 그대로 용도대로 사용하는 거. 용도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걸 용익물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무슨 전세? 용익물권적 전세권. 이때 전세권은 집을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가 전세권의 본체지. 그럼 이 용익물권적 전세권은 언제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언제까지요? 뭐 하는 동안? 계약 기간 동안만. 계약 기간 동안만 이게 있는 거지. 계약 기간 동안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용익물권적 전세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죽은 거지. 말소 등기해야 돼, 안 해도? 안 해도 이 기능은 끝난 거예요. 왜요? 계약 기간 동안만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전세권은 보세요. 용익물권만 있어야 집을 경매할 수도 있어. 경매권이라는 게 있어. 원래 경매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저당권처럼 담보물권자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자가 돈 안 주면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에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용익물권적 권능과 또 하나는 무슨 권능? 담보물권적 권능. 무슨 권능? 두 가지 권능이 전세권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 선과 악이 다 있다고 그러죠. 선도 있고 악이 있죠. 전세권도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적 권능. 또 하나는 무슨 권능? 담보물권은 뭐예요? 집 경매해가지고 돈 빼갈 권리. 경매권 있죠. 경매권. 얘는 경매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권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뭐만 사라져? 이건 사라지고 이거는 사라져, 안 사라져? 이거는 존속하는 거지. 이거는. 오케이. 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소해버리면, 등기부를 말소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 끝난 거지. 그럼 돈 받았다는 거지. 돈 받고 전세금 받고 말소 서류 법무사한테 넘겨서 다 말소했다. 말소했다 그러면 전세권 있어, 없어? 둘 다 없는 거지. 없어진 거지. 근데 말소를 안 하고요. 전세권 말소를 안 하고 뭐만 지나버렸어, 그냥? 계약 기간만 끝나버렸죠. 그럼 무슨 권능만 사라져? 용익물권적 전세권은 있어요, 사라져? 사라지고 그때는 뭐만 남아요? 담보물권적 전세권만 남아있다고. 오케이? 이해되세요? 올해 시험 정답.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해야 사라져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 수업 끝. 안녕히 계십시오. 끝입니다.